일부에 세 분께서 이제 주제 발표를 이렇게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식량 안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식량 안보라고 하기도 하여튼 지금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한 상태. 유럽에서 식량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량 전쟁이 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정 토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송준호 교수님이 범영규 부장님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각각 일을 맡아서 할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 토론을 진행합니다. 자유 토론. 그러면은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쌀 문제 가지고 상당히 뉴스가 쌀 가격 폭락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식량 안보라는 부분이 조금은 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량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다시 지금은 새롭게 배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올 말에 가면 우리 2022년도 쌀 소비량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 소비량 발표가 나올 텐데 올해가 아마 모든 사람들의 예측하기에 역전 내지는 첫 해입니다.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류 소비를 위해서는 이 곡물 부분이 다 수입 곡물을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특별하게 채식주의자가 아니고는 육류를 섭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금리라는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쌀을 작년도에 약 5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요. 수입하면서도 약 5만 톤 정도를 또 다시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물량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년요. 근데 수출 가격이 1kg당 보니까 46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와가지고 2시 10분에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세계 인구가 올 9월달까지 얼마나 늘었는가 검색해보니까 6천만이 늘어났더라고요. 최근 매년 8천만 정도씩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절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식량 안보라는 부분이 아까 발제자분도 발표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식량을 아직까지는 사 먹을 수 있는 여력이 경제 여력이기 때문에 절실히 와닿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도인 전라도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량 자금이라는 것이 국가 단위로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곡물이나 식량 자금률이 꽤 높을 거거든요. 근데 이 높은 상태에서 정부가 높은 상태에서는 주산지 입장에서는 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될 겁니다. 결국은 판매처를 염두하지 않는 어떤 대책도 무의미한 부분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되시거든요. 지금 새로운 장관님께서 분쟁비 20만 톤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만 아마 그 쌀 가공품 시장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당장에 이 분쟁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밀산업의 육성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있고 여파로 콩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식량 자금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전라북도가 가장 유력한데 무조건 생산만 해야 돼.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타겟 부분에 전라북도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전라북도산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팬데믹이 오고 나서 OECD 국가의 식품소비의 기본적인 패턴 중에 중요한 패턴이 두 가지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가 확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유기농의 부분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연결시켜서 보면 2021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친환경 면적이 5.2%인데 전라도는 많이 미치보다는 2.9%입니다. 전라도 산을 쓸 수 있는 뭔가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도가 국가식품산업 클러스도 있기 때문에 맞춤형 생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농도이기 때문에 더 이 기후위기라는 부분하고 식품 안전 신경 안 보라는 부분을 말 그대로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라는 부분 쪽에 해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시각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도 농업이 점유율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미국의 농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법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또 보면 농업이라는 유치원이 있지만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 보면 또 굉장히 강한 부분의 이유가 뭔가 보면 우리가 이제 쌀 가격 폭락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열심히 하려겠는데 기재부에서 안 들어준다고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체험이라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특히 도시에 자란 사람일수록 어릴 때부터 농업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한 무상급식이라는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 부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이게 먹거리 교육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상교육을 하면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쌀 같은 걸 단지라든가 야채 단지를 현장 물론 팬데믹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현장에 반드시 현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루 교육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릴 때부터 먹는 부분 쪽에서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가야 되는데 요즘에 농촌 체험에서도 보면 그런 근본적인 교육보다는 재미 위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교육으로 좀 다른 부분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농도인 전라도에서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부분을 선두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부산구시랑 친환경 쌀 부산구시랑 막 시작할 때 매번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행정이 돈을 지원해 주니까 교육청에 예산 많거든요. 현장 갈 수 있는 부분에 별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링크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건 먹거리 교육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변화 부분 쪽에 교육하고도 연계시키는데 가장 좋은 부분 같아요. 제가 가끔 아침 저녁 샤워를 하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어느 정도 계속 발전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정말 나이 먹고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은 식량인데 크게 이익이 안 느껴지는데 과연 이 샤워할 수 있는 물을 과연 안정적으로 계속 받을 것인가. 특히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면 화장실 못 쓰고 아파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되면 지금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육류 소비량 자체가 곡물 소비량, 물 소비량 부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먹거리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바꾸지 않으면 저도 그런 부분에 가끔 생각합니다만 딱 상황이 되면 돈 있으면 소고기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보면 역시 어릴 때 교육을 해야 체득이 되지 거지 나이 먹고 교육이라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거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7.7조 달러 정도의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IT 산업은 약 1.7조 정도의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금 좁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먹거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까 또 우리 그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죠. 우리 신원식 국장님하고 김주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그 주요 작물에 대해서 보조 사업 등등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에게 할 말 참 많은데요.
먼저 우리가 인구 한 80억 정도 잡는다고 보면 실은 우리가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게 맞거든요. 우리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거의 한 34% 정도가 병, 해충, 잡초, 그리고 저장 중에 소실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개도국, 못 사는 국가에서 그게 더 손실률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병해충 잡초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 농촌진흥청, 전라북도가 유기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돌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점령이 되어지면서 병해충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특히 기후 온난화와 더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팬데믹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코비드-19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 농업 입장에서 보면은 큰 것이 아니에요, 실은요. 왜? 코비드-19는 그 개체, 사람마다, 동물마다 감염돼 있는 것만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농작물이 만약에 팬데믹이 왔다 하면 다 죽습니다. 농작물 싹쓸이가 됩니다. 역병이 왔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그 복숭아 화상병인가요? 복숭아 화상병이 와가지고 굉장히 진흥청이 분주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농작물의 팬데믹이 오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실은 저희가 거기 아일랜드에서 미국 신대륙을 찾아서 갈 때 여러 가지 그 청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스토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에 주식으로 먹었던 감자가 3년 동안 역병과 바이러스병에 감염되어져서 약 2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일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작물에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식물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즉 식물사 제도를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세 분께서 아까 연자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재배법 개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여기 눈에 들어왔던 것이 농업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에서 온실가스 배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2.9%라고 했는데 벼재배가 약 29.7% 정도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법도 조금 더 개선해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밥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논에서 재배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런 온실가스 배출과 농업과의 관계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배 가능한 그런 작물의 리스트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작물하고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탄소 개수 적용을 시켜서 농민들이 얼마나 그 소득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놓는다면 작물을 바꿀 때 있어서 농민들이 쉽게 이해를 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육류 소비 우리 송춘호 교수님께서 올해가 육류가 작물 즉 곡물을 앞서가는 원흉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육류 소비에 그것을 어쩔 수 없다 하면 저는 대체육을 좀 우리 전라북도가 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대체육 시장을 우리 전라북도가 좀 선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대체육에 관련된 그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거의 매일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육류가 이렇게 많은 소비자를 찾는다 그러면 이런 곡물, 작물
작물을 이용해서 대체육을 좀 시장을 넓혀가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작물의 그 어떤 소비를 좀 더 촉진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 대체육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뉴스를 보게 되니까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면에서 크리티컬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영국계 그 회사 유니레버라고 하는 회사가 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로 옮길까 말까 하는 그런 뉴스를 그 밤 새벽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런 회사는 우리나라 또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로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유니레버 회사가 뭐 다국적 여러 가지 또 다루기도 하는데 연매출이 한 80조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회사가 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가 좀 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그 육류와 작물 고민하는 가운데 대체육 시장을 좀 넓혀가면 우리가 그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 기술을 우리가 신경 안고 있어서 저장 기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약 80만 톤 2개월분만 저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셨지만 그 2개월 만에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을 좀 바꿔서 1년분 정도를 그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 10년 정도 10년 주기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축 시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2개월분 2년 회전 비축 작물을 저희들이 그 저장하는데 그 양봉 관리비가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시스템, 요즘은 땅속에다 그런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저비용 장기 저장고를 개발하게 되면 그 비용 가지고도 1년분 10년 회전 비축비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레포트를 제가 진행정에 갖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속적인 식량,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송천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 먹거리 문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무상급식 죄송합니다. 무상급식 얘기하셨는데 무상급식 할 때 정말 최고의 쌀로 신미로 그 무상교육 하는데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가서 보면 제가 뭐 다 그분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보통 2년 또는 3년 된 밀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쌀에 대한 어떤 맛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 맛있는 밥 이게 그 문화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뭐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 군대에서 짬밥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밥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이라든지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런 어떤 먹거리 문화 할 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쌀, 신미를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서 제공을 해주면은 많은 부분이 그 쌀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FAO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엔 산하의 그 국제농업대학도 한번 유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를 했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교육당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국제농업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그 대도국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기술도 익히고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농자재를 쉽게 쓰고 돌아갈 때는 공적 자금을 좀 태워서 대도국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쪽에 가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재에 대한 우리나라 종자 또는 품종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쪽 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전진 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사실 그 2000년에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서 제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책임을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죠. UN 그 식량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계획, 국가 식량 계획이죠. 그 내용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식량 위기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두 분의 주제 발표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탄소 중립 기술 그리고 적응과 대응 기술 충분히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종의 개발과 재배 기술의 진전 이런 성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의 말씀은 전라북도가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식량 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신 국장님 발표에서는 강조는 안 돼 있는데 이제 국가 정책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논의 타작물 전환을 국가가 포기했을 때 전라북도는 도재정으로 그러한 정책을 유지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역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식량위기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서 이제 이상기상에 따른 수급의 악화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중단되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원인을 꼽아야 되고요. 이러한 식량 위기의 원인에 따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접하고 있느냐 그 현상은 이것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 곡물가가 오른다. 둘째는 국제 곡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까지 오른다. 이거예요. 이거는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시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거리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요거는 2000년대 발생했던 에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에그플레이션이 세 번이나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흉작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경제 위기가 빵 터지니까 원자재 수급이 안 돼가지고 이게 농산물 이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세 번째로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이게 직접적인 우리가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 위기 현상의 세 번째로는 국제 곡물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조달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이거는 수출 금지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량 위기에 지역의 대응 과제를 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신원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FAO의 식량 안보 개념은 이게 영어로 쓰면 푸드 시큐리티예요. 한쪽에서는 식량 안보로 번역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먹거리 보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식량과 먹거리는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것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 논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FAO에서 논의하는 푸드 시큐리티는 사실 국제적인 논의를 보면 과거에는 식량 안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최근의 상황 때문에 이제는 먹거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접근성, 안전성, 가용성, 활용성 이런 측면을 요소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곡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역량이고 요거는 국가식량계획에서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국내 자금력을 높인다. 둘째는 해외 조달력을 높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자금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대응
해외 조달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국제적인 먹거리 공급망이 사실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단계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앞선 주제 발표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이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작목은 밀콩 옥수수입니다. 밀콩 옥수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밀콩 옥수수의 상당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콩하고 옥수수는 사료용이 많고 밀은 식용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용만 가지고 뭐 이런 국제 곡물가를 따지는 문제는 또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밀콩 옥수수와 같은 핵심 작목의 국내 자극 기반을 높이는 것, 이게 핵심 과제이고,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전라북도의 대응이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국장님 발표에서도 나왔던 대로 국가 정책이 변화한다고 해도 전라북도는 밀콩 옥수수의 이런 자금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점이라고 봅니다. 이 국제적인 공급망 불안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국제 곡물가를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4대 곡물 메이저예요. AB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ADM, 그 다음에 미국의 붕괴, 그 다음에 미국의 카길, 그 다음에 프랑스의 드레피시, 이거예요. 이 4대 곡물 메이저가 국제 곡물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외 조달선을 어떻게 갖춘다고 해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조달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력을 잘 갖춰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국장님 발표에서 중장기 과제로 제안했던 식량 콤비나트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의 식량 콤비나트를 4대 곡물 메이저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 전라북도가 우뚝 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와 대응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먹거리 취약성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런 그 시사점은 요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따른 공급 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 또 아까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외부적인 일종의 패닉 상태가 딱 온 상황에서는 공황적인 구매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기 공급망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틀렸다. 그래서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공급선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막 이렇게 큰 얘기들이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보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빵 터지면서 학교 급식 중단됐죠. 복지시설 급식 중단됐죠. 푸드뱅크 멈췄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의 안전망이 멈춘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취약계층,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런 그 먹거리의 취약성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장발장 이 막 생기고, 경기도는 그래서 그들에게 물건을 식재료를 줄 수 있도록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국내에서 놓고 보면, 미시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식량 위기 상황이 국민 개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먹거리 불안정성, 먹거리 취약성으로 놓고 또 들여다본다면 지역에서 먹거리 이 순환 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먹거리 돌봄망을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또한 지역에서의 중요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전라북도를 로컬푸드 1번지, 푸드플랜 선도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있는 지역 먹거리 체계 푸드플랜, 이것 또한 식량 위기의 지역의 대응 과제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위기 시대 아닙니까? 위기 시대에서 충격이 빵 왔어요.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느냐, 현상을 유지하느냐, 치고 올라가느냐, 그 전환점에 놓여 있는데, 유지하느냐, 치고 올라가느냐의 힘은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탄성인 회복력의 회복력이 그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회복력이 바로 농업, 농촌, 먹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규범을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잘 갖춰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탄소중립 전환사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저장하는 분야는 농업밖에 없습니다.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 이 회복력의 중요한 원천이죠. 두 번째, 식량위기 얘기를 했는데 식량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먹거리 자금력을 갖추는 것은 농업, 농촌 분야 아닙니까? 세 번째, 사회위기, 우리가 사회적인 이런 양극화, 사회적 배제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용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 농촌만큼 공동체성이 있는 영역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역위기,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농촌 지역의 이런 농업과 농촌 먹거리를 가지고 지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바로 회복력이고 그 회복력의 원천이 농업, 농촌, 먹거리에 있다. 이런 사회적인 캠페인, 사회적인 규범의 이런 그 확대,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맺는 말씀을 좀 하나만 드리면 우리가 농업기술 생산력의 증대는 정말 계속 힘써 가야 될 대목이기는 한데요. 이 생산력을 높이는 기술력을 과연 누가 지고 있느냐 또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의 공공섹터 영역에서의 기술력을 이게 지역에서 사업화하고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 조직을 우리가 더 잘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왜 아프리카에 갔는가? 빌 게이츠 재단이 아프리카 빈국에 가가지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식량 증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이 거짓 관용의 기술, 이것을 르포 형태로 밝힌 이 책이에요. 결국 빌 게이츠 재단의 데이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문제. 결국 이 얘기는 체계 기하의 원인은 결국 기술력을 누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니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기술력을 이렇게 이익을 통해서 이용되지 않는 구조를 우리가 잘 갖출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립니다. 요 끝에 드렸던 말씀은 조금 도발적인 좀 말씀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세 분이서 이제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 주셨는데요. 송준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눈에 제가 이제 귀에 들어왔던 게 유기농 로컬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중요성, 어렸을 때 교육을 통해서 어떤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송준호 교수님이 좀 토론해 주셨던 부분들에서 답변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전라북도 생산을 하는데 맞춤형 생산이나 친환경 생산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아무래도 농정 같기도 하고요, 또 기술 같기도 해서 김주 과장님께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강을 해주시는 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네. 이제 전라북도에서 생산을 하는데 친환경 생산 그리고 맞춤형 생산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쪽으로 이걸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지 내지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술은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화학농업 시대에서 요즘 생태대농업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 농업 개발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는 것도 우리 전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미 이제 펠렛화를 시켜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고, 또 10년은 베트남에 수출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분관리 부분에 대해서 투자물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기농에서 가장 나오는 해충 방제 기술에서 천적을 이용해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옛날에 이제 스페실이라는 기업에서 기술을 하다가 스페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고 나면서 우리나라의 천적산이 많이 보내졌는데, 우리 전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천적을 농가들이 스스로 키워가지고 증식해서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호흡이 좋고 파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특화시켜서 특화를 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있는데,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외로 친환경 하기 좋은 중산간부보다는 오히려 여건은 안 좋지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익산, 부안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친환경 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맞춤형 생산은 지금 아까 제가 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가야겠다. 저희들이 만들었던 신기약, 저희들이 만들었던 다복살도 맞춤형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브랜드화해서 특별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다른 타도에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맞춤형으로 했었을 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식량의 경우도 한 80kg으로 생산했을 때 한 5만 원 정도 가까운 돈으로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쌀 가격은 16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맞춤형 생산을 했었을 때는 훨씬 더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것을 만약에 신기약을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판매했을 때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뭔가 보고 있게 예, 계속해서 전라북도에서 맞춤형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이규일 교수님께서 먹거리 산업크기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농업이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산업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살아있는 한 가장 늦게 망하는 산업이 이제 먹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인데, 이제 저하고 전공이 좀 비슷해서 저는 이제 병해충, 잡초 이런 거에 들어왔는데, 육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이제 수확량을 높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육종을 통해서 수확량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해충, 약초를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적절히 방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름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오명구 부장님께서 약간 분야는 잘해주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오명구 부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도가 이제 신동민별 가장 이제 많이 재배됐는데 꽤 오래 재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신동민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외형적으로는 그 당시에 개발된 품종보다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쌓인 나무도 돌아가고 있고 과다한 비료, 시비로 이제 우리 품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율동적으로 막아볼까 해서 만들어진 게 신동인벼예요. 아시다시피 신동인벼는 따라리 크고 키가 큽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더욱이 당연히 발생되는 그런 품종이어서 농가에서는 비료를 못 주게 과다하게 못 시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품질을 어떻게 이제 맞출 거냐. 쌀알이 크기 때문에 신동인벼가 사실은 다른 쌀 품종들하고 섞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들을 진제 지역에서 농가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신동인벼 맞춤형 품종 재배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벼 품종은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과도 맞춰가고 우리나라 국내 쌀 품질 향상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식량작물 가장 중요한 게 병해충의 제왕성 품종을 개발이었는데 시대가 바꿔지면서 병해충은 농가에게 어느 정도 맡기자 재배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유지에 또 품종을 개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처럼 강력한 병제왕성 품종을 만들기보다는 중도 제왕성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게 하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들은 좀 유지될 거라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도 고온에 따른 등습 불량은 사실은 농가에서는 원하지 않는 의도적인 생산 감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가 답변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황영모 박사님께서 뭐 식량 위기 원인이 뭐고 여기에 따른 그런 현상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전라북도가 좀 잘 하고 있는 게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지금 지속적으로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전라북도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신원식 국장님께서 몇 가지 강조했던 것들 중에서 마지막 슬라이드 같아요. 식량 콤비나트.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정가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고, 뭐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 나왔었고 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산물 생산량이 현저하게 적은 상태에서 어떤 위기 극복 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제 AT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걸 갖다가 끌고 나갈 것인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튼 그 콤비나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 분 토론한 것에 대해서 아까 두 분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하면서 콤비나트를 똑같이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성춘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먹거리 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아주 공감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뉴욕 총영사관에서 잠깐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게 또 한국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국의 대학생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또 거기서 정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거기 와서 또 하냐, 공부하고 왔으면 한국에 가서 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어렸을 때 그 미국에 어떻게 해서 왔단 말이죠. 와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자기는 언젠가 다시 여기 와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농촌 유학에 대변해 보면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농촌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어렸을 때 하는 건지. 그러면 어렸을 때 도시 학생들이 농업이라든가 농촌을 경험해 보면은 그게 그 기억이 도시 속에서 매일 학원만 다니다가 하는 그 기억 속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에서 뛰어놀면서 다양한 자연 환경과 노는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또 농촌과 농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 유학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좋은 훌륭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갖는 건데, 네, 농촌 유학이 그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그 차이, 농촌 유학 바로 관점에 차이점이 났는데 이번에 또 새로 바뀌면서 농촌 유학에 대한 그 서울교육청하고 전국교육청 전라북도가 좀 잘 이루어져서 농촌 유학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있고, 올해는 뭐 한 5명 하는데 내년에는 100명까지 늘리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면서 또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교육청하고 좀 교육협력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기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책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아무튼 식량 소비가 우리도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고기 먹고 나서 밥 안 먹는 문화. 예전에는 고기 먹어도 밥은 먹었거든요. 마지막에 뭐 된장찌개라도 먹고. 근데 요즘에는 고기만 먹지 밥은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왜냐면 탄수화물 많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고기 소비는 계속 느는데 이 쌀 소비나 이런 것들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의 그 소비량이 뭐 4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고기, 그러니까 축산을 하는 환경 자체가 확대하기가 어려운 환경을 보고 있고, 또 이제 사료 가격도 폭등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육류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육 개발이라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우리 발효융합사업진흥원과 함께 그래서 대체육 생산 지원을 위한 그런 센터 구축 사업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 대체육 같은 경우는 콩 같은 두류를 활용해서 대체육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미생물 배양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곤충을 육성함으로써 곤충을 활용해서 대체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충상 거점도 저희가 전라북도가 좀 하려는 부분이 있고, 또 콩이 주산지다 보니까 우리도 콩을 활용해서 하고, 또 어떤 미생물로 관련된 발효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다양한 강점들을 활용해서 대체육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에 콤비나트 관련 부분들은 이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기에는 이런 논의가 우리 생활 시장만 자체를 푸드항만으로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가 MP 변경이 시작되면서 이제 수변도시 계획이 들어오면서 그 현재 수변도시 링 모양의 수변도시가 들어가 있죠. 현재 그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착공을 시작했고, 그래서 태만강 시장만을 이제 다시 또 푸드 항만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항만 기본 계획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제 우리 새로 정무부장님 오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생활 시장만 배후부지가 좀 연대 자체가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입지를 어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사업을 좀 기획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AP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곡물 기지를 저당 기지를 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군데 정도 곡물 기지, 곡물 저당 기지죠. 그럴 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전남이나 전북이나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각 부처하고 또 다른 우리 도내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기획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전라북도가 그런 푸드
저희들 그 상황 시장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부분들을 좀 구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이제 좀 질문은 아니지만 그 질문이 포함된 토론을 좀 진행을 해주셨고 많은 내용들을 여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토론 세 분께서 또 거기에 각각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간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텐데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플로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많은 분을 모시지 않았지만 혹시 질문이라든지 전라북도가 식량안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이렇게 모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에 계신 분 중에 있을까요? 의견을 네.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전주 우리밀 영농자의 신조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좀 보고 느꼈던 부분을 발제자분, 토론자분과 발제자분 말씀하신 중에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송춘호 교수님 말씀하신 식생활 교육 부분에 큰 공감을 하면서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은 하는 농사체험, 농촌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부모인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30대 후반은 밀레니엄 세대에 태어난 선진국을 진입하려고 하는 세대에 태어난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 식생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교육 이 부분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전혀 지금 많은 부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부모와 같이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 5살, 3살, 6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건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도 이게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임신하고 이럴 때는 좋은 먹거리를 하는데 5, 6살만 되면 그냥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지자체들이 푸드 플랜을 하면서 푸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가 가서 사정사정합니다. 교육청을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고 영양교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먹을 거리는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먹을 거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 관계자들이 전주시청, 도청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서 많은 농민단체, 지자체에서 사정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만이라도 교육청을 좀 설득을 하고 해서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내식당들이 공무원들이 먹는 구내식당의 식재료들, 도청이나 전주시청이나 특히 이제 대학들, 그리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어떤 재료를 쓰고 얼마짜리를 먹고 있는가. 많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 얘기하는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먹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 먹어야 이 정도는 먹어야 학교나 그다음에 일반 식당이나 이 정도
기준에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좀 욕심을 부리면 완주 로컬푸드, 그다음에 푸드센터, 푸드 혁신점에서 운영하는 농가 레스토랑 수준으로 공무원들의 구내식당을 바꿔야 그분들이 아 이렇게 먹어야지. 그리고 식당이든 병원이든 공공기센터든 이 정도로 가야 되겠다는 정책이나 예산을 추가하지 않을까 이런 좀 황당하지만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과과별 농산유통과에는 열심히 밀을 생산해서 많이 팔자고 요구를 하는데 다른 과로 넘어가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로컬푸드 1번지라고 소문이 났는데 전라북도의 농협이나 협동조합이나 그 완주 공공센터에서 운영한 로컬푸드 매장이 한 40여 개 됩니다. 근데 몇 개를 제외하고는 특히 농협 관계자 계신지 모르겠지만 종합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 형식적으로 몇 가지만 팔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로컬푸드마저도 싼 값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라북도만의 로컬푸드가 뭔지 이걸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방금 우리 신재 대표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뉴욕의 가장 유명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유니언 스퀘어 그랜마켓을 치면 우리가 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능이 우리나라 로컬푸드는 판매장으로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뉴욕시에서는 그날 이야기 때까지 반드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그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로컬푸드 방문장만 가는 게 아니고요. 방문장을 학교에서 방문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님들과 같이 출하는 농장을 가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CSA로 연결되는 거예요. 공동지구증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로컬푸드 매장이 뭐하러 나가냐면요. 도시학교에다가 텃밭을 제공해주면서 농업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킵니다. 그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로컬푸드 시민단이 상품 판매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참 큰 문제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면 로컬푸드 시민단을 처음 만들었고 가장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로컬푸드 2 부분 쪽에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기재부에서 산림청의 사례 관련에 대해서는 절대 깎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직원들이 어릴 때부터 산을 가봤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면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없잖아요. 그냥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지금 우리가 소고기 같은 경우도 60, 거의 7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수입단이요. 근데 이러한 부분 지금 어릴 때부터 교육 부분 연계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 한류 부분 쪽을 이렇게 했던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하나가 예전에 겨울연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겨울연가를 만들었던 PD가 윤석구 PD입니다. 일본에서 겨울연가 히트치고 나니까요. 그 주연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PD가 저런 사진집을 만들었을까 하면서 윤석구 PD에 대한 전직이 제가 그 시기에 공교롭게 일본에 연구년 나갔을 텐데 서점에 가장 메인에 6개 출판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떠들어보니까 공교롭던 게 아버님이 시립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시립대학교 가는 사이에서 자랐던 서울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이 우리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어렸을 때 겪는 부분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촌유학 부분들이 전라북도에 협약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전환학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로컬푸드만 가지고도
뭔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들이 꼭 만들어졌을 생각이 듭니다. 플로에서 제가 안 모셨더라면 이런 좋은 제안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 사회, 가정 이렇게 있는데, 가정에서 교육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축이 하나 무너지는 것 때문에 좀 무의미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외에 뭐 다른 교육들도 너무나 제안들도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육청 관계자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 도적 같이 서포트 하시면서 교육청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좀 맺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거기 그 교육협력 지자체 지방자치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 이제 교육자치와 지방 우리 행정자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관영 지사님 오시면서 새롭게 이제 교육협력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시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교육협력 추진단을 만들면서 교육과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아까 제안하신 그런 사업들이 이 교육협력 추진단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이 반영될 것 같고, 그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기 모악산 밑에 가면 로컬푸드 있고, 그때 식당 같은 게 같이 있죠. 그런 형태로 많이 확대가 되는데, 그렇지 대부분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에 혁신도시의 삼양 로컬마켓 그 옆에다가 이제 푸드테라피라고 해서 완주군에서 또 새롭게 또 식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아까 그 제안하신 대로 제가 그런 문제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3년도 신규사업에도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이 사업을 또 새롭게 좀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 학생들이 농촌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욱더 확대해서 또 그런 선순환구조가 많이 만들어서 농촌 학생, 서울에 있는 학생들,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또 농촌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선순환구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약속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